네, 지금부터는 수학의 바이블 미적분 1 정적분 10단원이죠. 10단원 정적분 예제 풀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수업 시간에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따로 녹화를 뜨고 있는데 기본 개념 설명은 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제 정도는 충분히 풀 정도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따로 녹화를 뜨고 있으니까 잘 보시고 모르는 거 생기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제 1번은 구분구적법을 물어보는 문제죠.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짜리인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으로 한번 구해봐라. 구분구적법이 뭐냐? 그 무시무시했던 공식이 있을 거예요. 그쵸? 무시무시하게 길었던 공식.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일단 도형을 쪼갰어요.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이렇게 적당한 구간 내에 있는 이 전깃줄과 전봇대와 바닥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를 구할 때 적당히 쪼개서 L 방법, R 방법과 같이 뭐 여러 방법을 써서 이것들을 이제 직사각형화했습니다. 직사각형화한 이유는 직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라는 논리예요. 직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직사각형 넓이 하나를 구해서 편의상 뭐 그 직사각형을 각각 뭐 A1, A2, A3, A4라고 부르고 이것들의 합을 지금은 이제 R 방법이죠. SR로 부른다고 한다고 한 뒤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 이게 이제 실제 넓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논리였죠. 그래서 핵심은 어쨌든 분점을 찾았고요. 그렇죠? 여기 몇 번째 K번째 분점은 좌표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무엇이 됐고 밑변은 무엇이 되는지 그래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쌓아서 다 더하고 그것을 무한히 하면 넓이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분구적법의 원리였죠. 지금은 이제 그 넓이 버전이 아니라 이제 부피 버전으로 바뀐 건데 내용은 비슷해요. 일단은 뿔은 약간 좀 이렇게 좀 위아래가 약간 다르잖아. 길이가 이렇게 약간 좀 오그라든다 그럴까? 손발이 오그라들듯이 이렇게 오그라든다 그럴까? 좀 줄잖아요. 이렇게 위가 윗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못 구한다 아직은. 근데 대신에 뭔 구할 수 있냐면은 기둥은 구할 수 있다 라는 논리예요. 기둥 부피는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참치캔 같은 거, 동전 같은 거. 원기둥은 구할 수 있다. 왜냐면 기둥 부피는 밑높이 곱하기 높이라는 간단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저 원뿔과 좀 오차가 약간 있더라도 원뿔과 맞닿은 저 선들을 이용해서 원기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부피를 일단 구한 뒤 그 원기둥 쪼갠 것을 무한히 쪼개면 오차가 점점 줄어서 결국은 실제 부피화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논리죠.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본다면은 밑면 반지름이 R, 높이가 H니까 뭐 대충 그림이 타블렛이라 좀 이상해요. 밑면 반지름이 R, 그쵸? 높이가 H 뭐 이런 건데요. 그 전봇대에서는 이제 어디를 잘랐냐면은 이제 이 수직으로 경계를 세운 선분과 평행하도록 또는 이 바닥축과 수직이 되도록 이걸 엔드문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곡선의 넓이를 거의 이 직사각형처럼 취급해서 이제 넓이를 구했던 방법이라면 여기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수직 또는 평행으로 자르느냐 라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첫 번째가 어느 쪽으로 자를 것인가. 잘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원기둥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자르면 하나의 그 단순화된 모양을 원기둥에 가깝게 하려면은 높이를 이렇게 엔드몬 해야 돼요. 높이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n등분이라기보다는 한 4등분쯤 한다고 치면은 그림이 바뀐다 자꾸. 높이를 이렇게
반으로 자르고 또 반 잘라서 이렇게 4등분화 시켜서 4등분 갔나요? 예. 높이를 4등분 한 다음에 요 만난 지점마다 만난 지점을 이제 밑면으로 하는 이런 식의 원기둥을 하나, 둘, 셋, 맨 위에는 굉장히 반지름 0짜리 얇은 원기둥 넷. 뭐 이런 느낌으로 제협이 안녕. 이런 느낌으로 4개의 원기둥을 만든 다음에 요 부피들의 합을 구해서 극한을 취하자. 뭐 이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일한 원뿔인데 4등분을 똑같이 한 뒤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 면을 밑면으로 해서 이렇게 첫 번째 원기둥, 두 번째 만난 점을 기준으로 두 번째 원기둥, 세 번째 만난 곳에서 기둥을 세워서 세 번째 원기둥, 네 번째 만난 여기서 네 번째 원기둥. 뭐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세워서 이제 부피를 합쳐서 마찬가지로 극한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L 방법과 R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죠. 뭐 굳이 따진다면 뭐 업 방법과 다운 방법이라고 할까? 이 교점 중에서 아래쪽 면을 밑면으로 취급해서 원기둥을 만들자라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뭐 부피 다운이라고 볼까 이렇게 아래쪽 면, 그다음에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부피를 구하는데 이제 위쪽 면, 이게 교차점이 생겼을 때 위에 요 사이에 원기둥을 만들 때 위쪽 면 위쪽에 만난 교선을 이용해서 원기둥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느냐, 아니면은 아래쪽 만난 얘를 지름 삼아서 원기둥을 만드는 방법이 있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 녹화 중이야.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내용은 비슷해요. 이 부피가 이 부피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높이는 어쨌든 부피는 이 하나 차이 하나씩 차이가 나오는 거고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넓이 구할 때 R 방법을 썼던 것처럼 부피 구할 때는 이제 뭐 저 다운 방법을 쓰도록 합시다. 아래쪽 교선이 있을 때 좀 알아보기 좋게 한 4등분만 할게요. 반 자르고 높이에 반 자르고 다시 반 자르는, 그래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려서 만난 곳들 각각의 그 입체와 만난 곳들 중에 아래쪽 면, 아래쪽 요 첫 번째 1층에다가는 1층 중에서 이제 위와 아래 중에 아래와 나온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기둥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결국은 뭐 전체 높이 h를 4등분 했으니까 이 한 칸의 크기는 h 나누기 4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부피 중에서 이제 높이가 일정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구분구조법을 이렇게 그래프 갖고 할 때는 가로가 일정했던 거죠. 그쵸? 이 a부터 b까지라고 하는 것을 n등분해서 요 가로가 일정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피 중에서 높이가 일정이다 볼 수 있고, 반지름 값은 점점 바뀌죠. 그쵸? 맨 마지막에 있는 원기둥의 반지름과 1층, 2층에 있는 원기둥의 반지름은 달라요. 그쵸? 그 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는 비례식을 쓸 겁니다. 닮음비, 닮음도용 쓸 건데, 뭐 이런 거예요. 이거를 h라 놓고, 이거를 r이라 놓고, 뭐, 예를 들어서 맨 위에 있는 얘 둘의 비율은 얼마일까? 일단 이 높이가 원래 h였는데 4등분 하는 바람에 이게 4분의 h, 즉 4분의 1로 바뀌었죠. 그럼 반지름도 당연히 4분의 1로 바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이 핑크색 직각삼각형이랑 이 녹색 직각삼각형이 닮음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반지름이 r이면 이 반지름 당연히 4분의 r 이렇게 4분의 1로 바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직각삼각형 얘를 이용하면은 높이는 이제 2분의 h가 될 거예요. 그쵸? 위에서부터 쭉 따라오는 거니까 4분의 h 더해서 2분의 h.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반이죠, 절반. 높이가 절반 됐으니까 당연히 밑변도 절반 될 것이다. 2분의 r. 이런 식으로 어쨌든 위에서부터 차고차고 내려왔을 때 몇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사실은. 뭐 하나 갖고도 뭐 한 20분, 30분 놀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제 일반화시켜서 이제 자글자글 잘라가지고 K번째까지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당연히 K번째까지 왔을 때도 이제 원기둥은 이제 아래쪽 선과 만난 것을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기둥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면 넘어가도 돼요. 일단 이 K번째 이제 교점 자리라면 이 높이도 n 높이 전체를 일단 n등분 한다고 치면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h. 이건 이해 갈까요? 아까 전체 높이를 4등분 하면 4분의 h가 됐던 것처럼 이 전체 높이를 n등분 하면은 이제 한 칸의 크기는 n분의 h죠. 그런 식으로 k번째까지 도달했다고 치면은 이 전체의 길이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k 이렇게 될 거예요. n분의 kh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n분의 k번째만큼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되듯이 n분의 k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지름도 당연히 그만큼 줄어들겠죠. n분의 k만큼. 실제 반지름 R에 비해서. 그래서 k번째 이 디스크라고 불리우는 이 얇은 원기둥은 반지름이 n분의 kh, kr이고 높이는 아까 전체 높이를 n등분 똑같이 했기 때문에 n분의 h가 되는 이제 이런 원기둥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 원기둥의 부피를 편의상 뭐 a, k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친다면 반지름 얘니까 제곱 n제곱 k제곱 r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 파이 곱하기 민너비죠. 높이인 n분의 h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이게 이제 그 아래쪽과 맞닿은 것을 밑면으로 하는 방법을 쓰느냐 위쪽과 맞닿은 것을 밑면으로 하는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시그마 값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k는 0부터 n 빼기 1을 쓰느냐 1부터 n을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그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편의상 1부터 n을 쓰고요. 이 부피 하나하나를 이제 차곡차곡 다 더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한다고 치면은 분모의 n 세제곱이 분자에는 어이구 r제곱 파이 h는 다 상수고요. k제곱만 이렇게 이제 변수가 되겠죠. 시그마는 k가 변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다 상수라서 앞으로 나가서 일단 n 세제곱 r제곱 파이 h 나가고 시그마 뒤에 있는 게 보다시피 k제곱이라는 거니까 시그마 k제곱 공식 기억나죠? 그래서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일단 굳이 말한다면 다운 방법 아래쪽을 밑면으로 삼아서 차곡차곡 올린 모든 원기둥의 부피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리미트를 싹 붙이면 전체 부피가 나온다. 리미트 붙이면은 이제 요 뒤에 있는 요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수비로 나온다는 개념. 6n 세제곱, 2n 세제곱, 3분의 1 나오죠. 그래서 전체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원뿔 부피 공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요 그냥 일단 넘어가도 돼요. 뭐 지금 급한 거 아니잖아 어차피.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이거 기말고사 정도에 나올 텐데 그때 가면 또 다 까먹을 텐데 그쵸? 일단은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을 써서 저런 식의 부피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고 하더라 라는 거 정도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저게 좀 오래 걸리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예제 2번 같은 거는 아주 쉽게 그냥 뚝딱뚝딱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 계산 문제 이런 건 뭐 솔직히 해줄 필요도 없을 텐데 다음 정적분 값을 구하라 라고 해서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죠. 왜냐면은 대입하다 보면은 막 숫자가 좀 지저분해서 틀리기도 하고 분수 나오기도 하고 해서 계산 때문에 많이 틀려요. 이거는 계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뭐 단순한 2차식 적분이니까 1은 적분하면 x 나오죠. 그쵸? 2x는 이제 x제곱 나와요. 이거 제각제각 할 수 있을까? 마이너스에 x제곱은 이제 이게 3분의 1 x제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루트 2와 0을 대입하는 건데 1번 루트 2를 대입하니까 앞에 거 루트 2 그 다음 건 제곱하는 거니까 2 마이너스 3분의 1에 루트 2를 세제곱해요. 그럼 이게 2루트 2가 됩니다. 이게 이만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다행인 게 0을 대입하면 0, 0, 0이라서 뒤에 있는 값이 0밖에 안 나와요. 루트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뺀다는 거죠. 오휴 3분의 2니까 얼마야? 3분의
1 루트 2와 더하기 2인가요?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답지 확인해주세요. 몰라.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꼴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가 y로 바뀌었습니다. 얘기했듯이 정적분에서는 이게 변수가 x로 나오든 y로 나오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핵심은 곱셈꼴로 나와 있는 거를 어떻게 정적분 할래? 라고 하는 건데, 곱셈은 정적분하는 공식이 없다. 이건 솔직히 뭐 거듭제곱꼴 아닌 이상은 다 전기에서 풀란 얘기다. 그래서 이건 전기에서 푼다가 일단 맞을 거예요. y제곱 전개하면 뭐 마이너스 2y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y 나오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2 나오죠.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일단 정적분 하는 것이다.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y제곱이니까 뭐가 나온다? 3분의 1 y 세제곱, y 1차식이네요. 그러면 2분의 1 y 제곱 마이너스 2y, 여기다가 각각 2와 마이너스 1 대입하라. 굉장히 귀찮죠, 그쵸? 나도 귀찮은데? 2를 대입하니까 뭐 3분의 1 곱하기 2의 세제곱 8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 빼기 2 곱하기 2 4에서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이제 마이너스를 대입하다 보면 부가 막 바뀌어 계속.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2y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씁시다. 근데 그나마 하나 팁을 주자면은, 일단은 가로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분모가 같은 것들끼리 계산하는 게 나아요. 3분의 8이랑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있죠. 근데 또 마이너스란 말이야, 그치? 이게 플러스가 되겠죠, 사실은. 뒤에 있는 값이 플러스 3분의 1일 거예요, 이렇게. 얘랑 3분의 1끼리 계산하면 이게 일단 3분의 9라서 3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모가 같은 것들끼리 먼저 계산하기 편해요, 사실은. 나머지는 분수가 없네요. 요건 어차피 뭐 마이너스 2라는 값이고, 그쵸? 마이너스 4고, 정수 부분만 따로 볼까? 요건 2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실제는 또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을 다 추리니까 또 마이너스 8이 돼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이제 뒤에 있는 저 2분의 1, 분모 2짜리 분수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만 또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또 플러스 2분의 1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제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가로별로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분모 같은 것들끼리 계산하라. 뭐 이런 겁니다. 넘어갈게요. 산수 또 틀리면 또 짜증나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함수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정적분이 있는데, 두 개를 따로따로 하지 말고 뭔가 합칠수 있거나 하는 것들은 좀 합쳐봐라 라고 하는 건데, 요것을 우리가 이제 피적분함수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쵸? 피적분함수 저희가 동일합니다. 지금 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 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1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피적분 함수가. 그리고 구간을 보면 0부터 1까지고 이건 1부터 2까지예요. 이제 배웠던 거지. 뭐 A부터 B까지 F와 B부터 C까지 F, 이렇게 피적분 함수가 동일하고,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가 나오면은 이제 A부터 C까지 적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그걸 이용해서 구간을 0부터 2까지로 한 번에 잡고, 피적분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정적분을. 맨 처음 거는 이제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두 번째 건 2분의 1 x 제곱, 마지막 거는 x. 여기에다가 각각 2와 0을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2의 4제곱 16이죠. 그럼 4분의 1 곱하기 16 플러스 2의 제곱은 4니까 2분의 4 빼기 2고, 마찬가지로 0을 대입하면 간편 0, 0, 0, 0, 0 뺀다. 이렇게. 앞에 거는 뭐 4 더하기 2 빼기 2니까 4가 나오겠네요. 너 떠들면은 내가 너 강퇴시키는 수가 있어. 네 번째 거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x 세제곱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7x 빼기 5 dx 이런 건데, 정적분 할 때는 이제 구간도 잘 봐야 돼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이거 내가 얘기했죠? 이거는 우함수냐 기함수냐 그거 테스트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함수 중에서 다 씹어먹으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어진 함수 중에서 이 세제곱이랑 이 7x라는 이 두 함수는 기함수죠. 이 기함수는 적분해도 0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까지 기함수만 따로 묶어서 정적분 플러스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까지 우함수만 따로 묶어서 정적분, 이런 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정적분은.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은 일단 이거는 0 나오지 않겠냐는 거죠. 기함수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니까. 그래서 이건 지워지고 얘만 남으면 돼. 우함수 부분만 남으면 돼. 우함수는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 2배가 돼요.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2배가 돼요. 4x제곱 빼기 5dx 이런 식으로. 이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계산하기도 편해요. 0 때문에. 아까 좀 전에 봤죠? 0 때문에. 적분하면 이거는 뭐 3분의 4 x 세제곱 빼기 5x예요. 집에 가서 천천히 해보세요. 알겠죠? 따라 해보세요. 2 0 대입하고 앞에 2를 곱한다. 이런 식으로 3분의 4에다가 2를 3번 곱한 8을 곱하고 빼기 5, 2, 5, 10 00을 2배 한다. 이렇게. 답은 왜 이러니 답이 3분의 64 빼기 20이야. 20이면 3분의 60이니까 3분의 4가 나오려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뭐 간단 계산 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지금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심심하다고 징징대는데 형아는 지금 바쁘다잉. 녹화 중이라 바빠. 뭐 이 정도가 나오는 게 뭐 정적분에서는 이제 표준 문제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내면 너무 쉬우니까 뭐 절대값을 넣는다든지 뭐 가우스기로 넣는다든지 어쨌든 함수를 좀 변형해 버리는 거죠. 얘기했듯이 함수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뭐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1번 문제에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했잖아. 그치? 절대값이 있지만 어쨌든 요 함수인데 요 함수가 보다시피 이차함수로서 이렇게 아래 블록화 함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씌운 함수는 뭘까라고 한다면 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쵸? 이해하죠? 이 아래 부분을 들어 올린다. 이래 놓고선 내가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0부터 3까지예요. 0부터 3까지. 그러니까 함수가 분명히 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진짜 생긴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바뀌는 부분이 생겨요. 어제였죠? 어제 수업할 때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게 두 개의 함수가 짬뽕된 거다. 어떻게? 이렇게는 원본 그대로인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함수라면 가운데 이렇게 올라오는 함수는 사실상 원본을 이렇게 x축 대칭한 모양,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그래프다. 여기 두 개가 적당히 믹스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걸 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꺾이는 곳은 각각 0과 2고요. 그래서 이것을 정적분하라고 하면은 0부터 3까지 정적분할 때는 0부터 2까지 따로 그리고 2부터 3까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거고 따로따로 할 때마다 0부터 2까지는 노란색 함수를 2부터 3까지는 빨간색 함수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푼다고 친다면 일단 구간은 0부터 2까지 정적분 플러스 2부터 3까지 정적분 1번은 이제 이렇게 쪼개서 풀고 0부터 2까지 내에서는 노란색 그래프 즉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dx 할 것이고 플러스 뒤에 있는 2부터 3까지는 빨간색 그래프 원본 x제곱 마이너스 2x dx 이렇게 할 거란 얘기예요. 앞에 것도 뭐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한 다음에 2 0 대입하는 거고 뒤에 거 같은 경우도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한 다음에 이제 3, 2 대입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나머지는 계산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일단 이해해주세요. 답은 있으니까 2 대입하고 아까처럼 분모 같은 거 이렇게 뭐 자연수 따로 정수 따로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한다는 거고 가우스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 조금 설명을 좀 해야겠지? 가우스만 단독으로 나오는 그래프도 좀 힘들겠지만 가우스에 또 뭔가 이렇게 곱한 그래프 네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가우스 x에 x를 곱한 함수 이런 거 가장 쉬운 모양 그쵸? 예를 들어서 요 그래프를 x가 0부터 2 미만까지만 그려봐라. 근데 이게 가우스 x랑 곱해가지고 이거 2차 함수인가? 이러지 마세요. 이거 2차 함수 아니에요. 응? x 2번 곱했으니까 2차 함수인가 이러지 말고 이 앞에 있는 x는 그냥 정수예요. 정수. 일명
그냥 숫자다 이거죠, 숫자. 뒤에 있는 x는 약간 변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1차 함수라고, 1차 함수는 아니지만 1차 함수들이 모여있다라고 봐야 이제 올바른 해석이 된다는 거고, 이 앞에 있는 가우스 값은 당연히 0부터 1까지일 때, 1부터 2까지일 때 따라 다른 값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x가 0부터 1까지일 때와 1부터 2까지일 때로 다시 이 구간을 다시 쪼갭니다. 이 구간을. 그래서 0부터 1까지에서는 가우스 x는 0이다. 따라서 이 주어진 함수는 y는 0 곱하기 x꼴이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에서는 가우스 x가 1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는 y는 1 곱하기 x꼴이 된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은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y는 0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해가죠? 1부터 2까지는 y는 x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게 나와요. 1, 2.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함수를 이렇게 잘게 잘라서 따닥따닥따닥 늘어놓은 듯한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포인트는 어쨌든 이 가우스 x를 분류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분류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2번도 좀 가우스 x가 들어가는데 구간은 0부터 2까지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쟤를 0부터 1까지 땡땡땡 dx 플러스 다시 1부터 2까지 땡땡땡 dx 이렇게 쪼갠다고 한다면 x가 이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가우스 x는 0이나 마찬가지니까, 0이나 마찬가지니까 이 함수는 0 곱하기 블라블라블라 함수가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에서는 이 가우스 x가 1과 같은 거니까 1 곱하기 땡땡땡 블라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앞에 있는 정적분은 0 곱하기이기 때문에 사실 0이에요. 0. 0은 정적분에도 0 나와요. 이해 갈까요? 0은 0이라는 함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적분에도 0이 나와요. 왜 그런지 숙제로 할까? 숙제? 0이라. 그러니까 왜냐면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이제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어디 잡아서 정적분해도 넓이는 0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이해도 좋고요. 0이라는 값은 정적분해도 0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 앞에 거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뒤에 거만 남죠 결국은. 그래서 뒤에 거 간단하게 1부터 2까지 1 곱하기 2차 함수 x 빼기 1, x 빼기 2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뭐 이것도 한 번에 딱 푸는 공식이 있긴 한데, 요 얘기는 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요거는 전개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그 다음에 적분하면은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2x 한 다음에 2와 2를 대입한다라는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와, 개 힘들죠? 개 힘들어, 개. 이거 진짜 정적분이 다른 거랑 다르게 계산이 너무 많아서, 또 계산도 또 어려운 계산도 아니야. 또 더하기 빼기 막 이런 그냥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쯤 하는 산수인데 그게 너무 많아서 틀려요. 시간도 없는데. 4번 함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단은 주어진 건 fx. 근데 fx가 약간 이렇게 조각을 내서 1 미만일 땐 얘, 1 이상일 땐 얘 이렇게 따로 썼어요. 또 이거를 잘 이용해서 fx 빼기 1도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겠다 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 그래프로 fx 빼기 1을 구한다 이러면 아이들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그럼 그걸 논리적으로 일단 설명하는 게 맞겠지. x는 1 이하 미만일 때 이게 x축, y축, x가 1 미만이니까 이렇게 선 하나 그려서 요 왼쪽에서는 y는 2x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하나 그립니다. 그쵸? 구멍 뻥 뚫고 여기는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1 이상일 때, 요 선 포함해서 오른쪽일 때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고 하는 건데,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게 요 그래프 자체가 일단 x에 1을 대입하면은 이게 2가 나오는 모양이다 보니까 요 점을 통과해요. 그래프가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서 요 기울기와 반대의 기울기라서 이제 이렇게 대칭 형태를 이룬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fx 그래프가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f의 x 빼기 1, 다시 말해서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켜라 라는 그래프를 이제 찾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그래프 꺾이는 점이 1,2가 아니라 한 칸 이동했으니까 2,2가 된다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은 기울기가 이렇게 플러스 2짜리인 직선, 오른쪽은 이렇게 구멍 뻥 뚫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짜리인 직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 뒤에 나오는 f의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요 함수. 이거를 그 심화학습이었죠? 몇 페이지였지? 심화학습에 보면은 그 평행이동, 우리가 이제 어저께 수업할 때 맨 마지막에 했던 부분인데, 평행이동 하면서 그 수치를 외웠으면은, 이게 몇 페이지? 367페이지. 367페이지 나오는 평행이동을 좀 알면은, 저것도 이게 딱 구할 수 있긴 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힘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좀 차근차근 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어떻게 풀어? 그래, 결국은 여기 답안지도 보니까 이거 하나씩 다 구했네. 이게 평행이동을 배우는 게 미적분 2예요, 마찬가지로. 근데 저걸 치환해서 적분을 하는데, 그걸 이제 미적분 2에서 하기 때문에 미적분 1 스킬로는 저게 힘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거를 다 구한 거지.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야. 이 나눠진 구간도 일식 평행이동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나눠진 구간도 아까는 1이었고 지금은 2였으니까 나머지 구간도 f의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 함수를 이렇게 식으로 표현한다면 구간 자체도 일씩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 노란색이었죠. 이게 x는 2보다 작다가 바뀔 거고, 아래에 있는 함수 빨간색이었죠. 이것도 x는 2 이상으로 바뀔 것이다. 일단 이런 식으로 구간 자체도 평행이동 될 것이고, 함수도 다 평행이동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각각 이 함수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2의 x 빼기 1 이런 식으로 x 대신 x 빼기 1을 대입한다. 밑에 있는 함수 빨간색 함수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x 빼기 1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 된다라는 거죠. 하나씩 평행이동 시키고 나면은 결국은 이 뒤에 있는 값이 해결되는데요. 뒤에 있는 값을 해결할 건데 어쨌든 구간 자체가 0부터 3까지입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이 함수는 2를 기준으로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의 그래프가 다르기 때문에 저 구간 자체도 바꿔야 되는 거죠. 구간을 문제 상황인 게 0부터 3까지라면 이거를 0부터 2까지와 2부터 3까지로. 왜? 2보다 작은 부분과 2보다 큰 부분을 이렇게 쪼개겠다는 거죠. 그래서 2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제 이 함수 쓰는 거죠. fx짜리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x 곱하기 fx 빼기 1, 즉 2 곱하기 x 빼기 1 dx 이런 식으로 플러스 2부터 3까지, 얘는 이제 2보다 큰 함수니까 이제 그때는 fx 대신에 이걸 쓸 거예요. fx 빼기 1 대신에. 그래서 이제 x 곱하기에 귀찮아. 저거 요거를 쓸 거예요. 요걸 쓸 거예요. 여기다가 dx. 그래서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로 열심히 적분하는 거죠. 그 앞에 거 뭐 곱셈 꼴이니까 뭐 방법 있어. 전개해야죠. 뭐 2x 곱하기 x니까 뭐 2x 제곱인가, x 2x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x겠네. 그치?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요거 3분의 2 x 세제곱 빼기 x 제곱에다가 이제 2영 대입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가죠? 앞에 거 계산하고 뒤에 것도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더하는 문제입니다. 답안지에 뭐 답은 있으니까 답안지 보고 참고하고, 어쨌든 지금 뭐 적분을 통해서 약간 문제 몇 개 통해서 알겠지만 이 적분이라고 하는 게 참 계산이 많다. 정말 더럽게 많다, 계산이. 더러워 죽겠네, 진짜. 못 풀겠네. 좀 그럴싸한 문제가 아마 다음 단원 아니면 아마 여기 예제 5번 정도. 이제 5번도 그렇게 뭐 썩 좋은 문제는 아닌데, 뭐 이 정도 되면은 그래도 좀 난데, 아까 같은 정말 그냥 계산만 주구장창 하는 문제들 극혐이죠, 극혐. 저런 거 틀리면 정말 눈물 나요, 진짜. 쉬운 건데 틀려서. 5번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요즘 수능 추세랑 약간 좀 비슷한 시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함수를 안 알려주는 거지. 함수가 누군지를 안 알려줘. 단지 어떤 정보만 나오냐면은 이 정보. 다항 함수가 있긴 있어. 그게 몇 차 함수인지 어떤 모양인지 하나도 안 알려주는데 단지 저거만 알려줘요. 저게 뭐다? 우함수.
우함수이기 때문에 y축 대칭이죠.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함수 대칭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함수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저 fx 정적분하라고 시키면은 뭐 할 수 있다? 2배에서 0부터 a까지 정적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쓰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스킬은 이거밖에 없어요. 뭐 또 있다면은 이제 뭐 이 자체죠. 그냥 뭐 마이너스 a 대입한 플러스 a 대입한 것 같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안 쓸 거고 이거밖에 쓸 게 없어요. 적분에서는. 그래놓고선 적분값 하나를 주고 있는데 이 적분값이 굉장히 소중하죠. 보다시피 0부터 여기까지 fx dx는 4다. 그러니까 반쪽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반쪽은 4다. 그럼 남은 반쪽도 4겠네? 그러니까 다 합치면 8이겠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fx dx면 8일 거란 얘기죠. 요 사실을 적당히 이용해서 지금부터 얘를 풀 겁니다. 주어진 국어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오, 이것도 분명히 우함수, 이함수로 푸는 문제인가 봐. 이걸 하나씩 분배할 거예요. 왜냐? 적분은 곱셈에 관련된 딱히 어떤 공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저거를 분배할 겁니다. 분배하면 뭐가 되죠? x 제곱 맞지? x제곱 fx 더하기 x 곱하기 fx 더하기 2 곱하기 fx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구하라는 값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fx는 분명히 우함수였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냥 뭐 x제곱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그냥 우함수니까 2차 함수 하나 있다. 여기 2차 함수 곱했어. 이건 뭐야? 여기 세제곱인 것 같은데? 잠깐만. 네, 세제곱이군요. 어쩐지 뭔가 이상하겠다. 세제곱이네. 이거 세제곱이네. 잘 안 보여. 세제곱이네. 이거 세제곱이네요. 이게 fx가 2차 함수라고 치면은 이 앞에 있는 거는 5차 함수가 되겠죠.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기함수예요. 이거 엄밀하게 증명할 수도 있는데 귀찮아 넘어가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기함수예요. 왜냐면 2차 함수에 x 곱해서 3차 함수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기함수란 말이지. 기함수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정도하면은 제로죠. 이건 사실 이제 뭐야?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 이런 거지 뭐. 그치? 페이크예요. 페이크고요. 결국 요거만 남죠. 요거. 앞에 숫자 2가 있네. 일단 2는 적분할 때 앞으로 보내 이렇게. 이것도 배웠을 거예요. 뭐 어디서 배웠냐면은 인테그랄 c 곱하기 fx는 c 곱하기 인테그랄 fx랑 같다. 이런 것도 앞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런 논리랑 똑같습니다. 2는 앞으로 내보낼 수 있고요. 요 정적분 자체가 다시 또 2배의 0부터 1까지 fx dx가 돼요. 물론 아까 여기서 이걸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이제 8을 대입해서 답은 16이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 자체는 요건데 이 앞에 곱하기 2가 있으니까 한 번 더 2를 곱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는 정적분이 문제에서 4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4에서 16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요즘 물론 요렇게 쉽게는 안 나오고 요즘은 더 어렵게 엄청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저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나옵니다. 오, 네, 그래서 바이블 마지막 이게 마지막 6번이 맞지? 오케이. 이게 그나마 좀 풀만한 내용이고 더 어려운 거는 아마 다음 단원에 있을 것 같은데 요 단원에서는 요게 그나마 제일 풀만하네요. 그나마 제일 풀만한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참고로 다항함수가 있는데 f2 값을 구하셔요. 이게 내가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인테그랄 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쓰면은 뭐다? 이거는 함수다. 근데 인테그랄 해서 위에 아래 둘 다 이렇게 숫자 적어서 쓰면은 이거는 정적분이다. 이거는 상수다. 인테그랄 하고서 한쪽은 a, 한쪽은 이렇게 x라고 변수 같은 걸 쓰면은 이거는 뭐가 나온다? x에 관한 함수다. 생긴 건 정적분 모양이지만 x에 관한 함수가 나온다. 기억나죠? 뒤에 있는 거 얘가 뭡니까? 이게 정적분이에요. 보다시피. 뭐 t라고 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인테그랄 기호가 나왔는데 인테그랄은 뭐지? 0부터 2까지라는 정적분이네? 정적분이면 상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게 제일 큰 포인트인데 이게 상수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값을 이렇게 c라고 둡니다. 뭐 c가 마음에 안 들면 a라고 둬도 상관없어요. a라고 둡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fx가 나왔어. fx라는 다항함수가 나왔잖아. 왜 뭐가 나왔어? x세제곱 빼기 x 더하기 a라고 나온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이 정적분 값을 일단 a라고 두면은 fx는 이거죠. ft는요? ft는 뭐 t 대입하는 거니까 t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a겠지 뭐. 그치? 이거 내가 이걸 왜 적었냐고? 이거 다시 대입하려고 이렇게. 그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 t 세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a에 dt 한 개 a 나온다. 아, 희한하죠. a 자체로 다시 a를 구해요. a가 들어간 식으로 다시 a를 이렇게 구합니다. 정적보면 끝나요. a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4분의 1 t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at. 이게 제각제각 돼야 한다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다 각각 2, 0을 대입하여 a가 나온다. 2를 대입하면은 4분의 2의 4제곱 16이니까 4 빼기 2의 제곱은 4니까 이거 2 플러스 2a 0 집어넣으면 0, 0, 0. 가끔씩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숫자와 이 숫자는 어디다 대입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 적분의 변수는 t였으니까 t에 대입하는 거예요. a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적분의 변수가 t이기 때문에 t에 대입하는 얘기예요. 0을 대입하면 0, 0, 0이라서 다 지워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변 같은 경우는 a가 남죠. 이항하면은 a는 마이너스 2. 맞아? 맞구만. 이렇게 해서 일단 fx가 뭐가 나온다? x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상수항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 했죠. 뭐 f2를 구하라 하는 것은 2를 대입하면 되니까 8 빼기 2 빼기 2 4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예제 6개를 풀었는데 첫 번째 예제가 좀 힘든 구분구조법이고 입체에서의 구분구조법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한두 번 더 보던가 아니면 일단 지금은 스킵해 두고 나중에 정적분 다시 배우게 될 때 다시 한번 천천히 보던가 하면 될 겁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계산이 좀 많았다는 거, 그리고 함수를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잘라서 썼다는 거, 함수를 잘라서 쓴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정적분 값이니까 정적분인지 부정적분인지를 이용해서 정적분 값이네? 요거 A라고 넣어야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런 기술들을 알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내용 개념 또 설명하고 시간을 봐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또 문제풀이를 따로 녹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 점프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